세계 명작 백선. 제3화 변신. 벌레가 된 사나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이야기. 프롤로그 2025년 책 속으로 들어간 소녀. 2025년 7월 서울의 무더운 여름. 중학교 2학년 지연은 방학 숙제로 도서관 책꽂이 사이를 헤매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발견했다. 얇은 책의 표지, 어두운 방에서 기묘한 곤충으로 변한 남자의 이미지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게 뭐지? 무섭게 생겼네. 지연은 책을 펼치며 카프카의 세계로 들어갔다. K-팝 아이돌의 밝은 에너지와 틱톡의 빠른 리듬으로 가득한 그녀의 일상에서 이 소설은 낯설고도 강렬한 울림을 주었다. 만약 내가 갑자기 벌레가 된다면? 지연의 마음속에서 그레고르 3사의 기묘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변신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인의 소외, 가족의 책임, 그리고 정체성의 상실을 그린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작품이다. 지연의 여름은 이 책과 함께 깊은 질문으로 물들어갔다. 일장 어느 날 아침 벌레로 깨어나다. 프라하의 오래된 아파트, 좁은 방 안. 그레고르 3사는 침대에서 눈을 뜬다. 그는 20대 초반의 젊은 외판원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새벽 기차를 타고 물건을 판다. 하지만 오늘 아침 뭔가 이상하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이게 뭐지? 그는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다. 등은 딱딱한 갑옷 같고 수많은 다리가 꿈틀거린다. 꿈인가? 그는 당황하며 몸을 뒤척이지만 현실이다. 지연은 이 첫 문장을 읽으며 소름이 끼쳤다. 갑자기 벌레가 된다고? 진짜 무섭다. 그녀는 그레고르의 절망적인 상황에 공감했다. 나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진짜 나인지 모를 때가 있어. 지연은 학교와 학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압박을 떠올렸다. 그레고르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무거운 몸 때문에 꼼짝할 수 없다. 그는 문을 잠갔다가 열어보려 하지만 입으로 열쇠를 물어야 한다. 이건 너무 끔찍해. 지연은 그의 기묘한 몸짓에 몸서리쳤다. 그레고르의 방 밖에서는 가족이 걱정하고 있다. 그레고르, 왜 안 일어나? 기차 시간 늦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고 여동생 그레테는 걱정스레 속삭인다. 그레고르는 대답하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닌 괴상한 소리로 변해 있다. 지연은 이 장면에서 가슴이 아팠다. 가족이 저를 부르는데 대답도 못하다니 얼마나 외로울까. 이장 가족의 부양자 갇힌 벌레.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외판원이었다.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어머니는 약한 건강으로 집안일을 힘겹게 한다. 여동생 그레테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꿈을 꾸지만 가난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레고르는 매일 힘든 일을 견디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내가 없으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는 늘 그런 생각에 짓눌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벌레가 되었다. 더 이상 가족을 도울 수 없다. 지연은 이 부분을 읽으며 눈물이 고였다. 그레고르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다. 나도 가끔 엄마 아빠를 위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느끼는데 그레고르처럼 부담감이 커.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힌 채 가족의 반응을 듣는다.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그를 해고하려 하고 아버지는 화를 내며 문을 두드린다. 그레고르, 당장 나와. 결국 문이 열리고 가족과 회사 직원은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고 기겁한다. 어머니는 기절하고 아버지는 빗자루로 그를 쫓는다. 이 괴물이 내 아들이라고. 지연은 이 장면에서 가슴이 찢어졌다. 가족이 저를 그렇게 내친다면 나였어도 상처받았을 거야. 그레고르는 방 구석으로 기어가 숨는다. 그의 마음은 공허함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3장 그레테의 돌봄. 희미한 희망. 시간이 지나며 가족은 그레고르의 변신을 받아들인다. 여동생 그레테가 그를 돌본다. 그녀는 몰래 방에 음식을 가져다 주고 쓰레기를 치운다. 그레고르, 이거 먹어.
그녀는 썩은 음식을 놓아주며 조심스럽게 웃는다. 그레고르는 그레테의 배려에 위안을 느낀다. 그레테는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 지연은 이 장면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레테는 정말 착해. 나도 오빠가 아플 때 간호해준 적이 있지. 하지만 그녀는 곧 불안해졌다. 근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그레고르의 가족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아버지는 새 일자리를 찾고 어머니는 바느질 일을 시작한다. 그레테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이올린 꿈을 미룬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된 게 가족을 망치고 있어. 그는 방 안에서 꿈틀거리며 고통스러워한다. 지연은 그레고르의 마음을 이해했다. 나도 가끔 내가 가족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녀는 학원에서 받은 성적표를 떠올렸다.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면 어쩌지? 그레고르의 고통은 지연의 일상과 묘하게 겹쳐졌다. 사장 가족의 변화, 소외의 깊어짐. 몇 달이 지나며 가족은 점점 그레고르를 멀리한다. 그레테는 더 이상 방을 청소하지 않고 음식도 대충 놓는다. 그레고르, 너 때문에 우리 삶이 엉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워진다. 아버지는 그를 때리며 저리 가, 이 괴물. 이라고 소리친다. 어머니는 그레고르를 보지 않으려 한다. 그레고르는 방 구석에서 점점 더 작아진다. 내가 없어지면 모두 행복해질까? 지연은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 이렇게 변하다니 너무 슬퍼. 그녀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떠올렸다. 가끔 친구들이 나를 멀리할 때 나도 저렇게 작아지는 기분이야. 그레고르의 방은 쓰레기장처럼 변하고 그는 점점 더 외로워진다. 그는 벽을 기어다니며 가족의 대화를 엿듣는다. 그들은 그의 존재를 잊으려 한다. 우린 이제 그레고르 없이 살아야 해. 아버지의 말은 그레고르의 가슴을 찌른다. 어느 날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3명의 하숙인이 집에 머물며 그녀의 연주를 듣는다. 그레고르는 그레테의 음악에 끌려 방 밖으로 나온다. 그레테의 연주는 정말 아름다워하지만 하숙인들은 그를 보고 비명을 지른다. 이게 뭐야? 그들은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가족은 절망에 빠진다. 그레테는 화를 내며 말한다. 저 괴물을 없애야 해. 우리를 망치고 있어. 지연은 이 장면에서 숨이 막혔다. 그레테마저 저를 버리다니 그레고르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떠올렸다. 오빠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난 절대 저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5장 그레고르의 마지막, 그리고 가족의 새 출발. 그레고르는 그레테의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온다. 그는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사라지면 모두 행복해질 거야.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숨을 거둔다. 다음 날 아침, 하녀가 그의 시체를 발견한다. 죽었어요. 가족은 충격을 받지만 곧 안도한다. 이제 우리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들은 기차를 타고 교회로 여행을 떠난다. 그레테는 미소를 지으며 미래를 꿈꾼다. 지연은 이 결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레고르가 죽었는데 가족이 저렇게 행복하다니. 그녀는 책을 덮으며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레고르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다. 그레고르의 죽음은 가족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의 존재는 끝까지 사랑받지 못했다. 해설 변신이 전하는 현대적 메시지. 변신은 1915년 프란츠 카프카가 쓴 소설로 현대인의 소외와 정체성의 상실을 그린다. 카프카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과 가족의 책임감을 기묘한 상징으로 풀어냈다. 2025년 한국의 10대에게 이 작품은 어떤 의미일까? 소외와 정체성. 그레고르의 변신은 현대인의 정체성 상실을 상징한다. 지연처럼 시험과 경쟁, SNS에서의 비교로 지친 10대는 그레고르의 외로움에 공감한다. 내가 진짜 나인지 모를 때가 있어라는 지연의 생각은 그레고르의 벌레로의 변신과 연결된다.
가족의 책임과 부담. 그레고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이는 한국 10대가 느끼는 학업과 부모의 기대에 대한 압박과 유사하다. 지연은 나도 엄마 아빠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 사회적 기대와 개인. 그레고르의 변신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서 벗어난 개인의 비극을 보여준다. 2025년의 10대는 입시와 취업, 외모 기준 등 사회적 기대에 짓눌릴 때가 많다. 그레고르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질문을 던진다. 이방인 및 어린 왕자와의 비교. 이방인의 메르소는 삶의 무의미를 받아들이며 자유를 찾았고, 어린 왕자는 순수함으로 의미를 찾았다. 반면 그레고르는 소외 속에서 무너진다. 지연은 이 세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삶의 태도를 고민하게 되었다. 에필로그 지연의 여름 새로운 깨달음. 2025년 7월의 어느 밤, 지연은 변신을 다 잃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레고르의 어두운 방처럼 무거웠다. 그레고르는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웠을까? 지연은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우리 같이 영화 보자. 그레고르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기로 다짐했다. 변신은 지연의 여름을,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다.